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2월 12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에서 배당이 좀 더 짭짤하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 교차경주도 은근히 혼전경주도 보이고요. 어쨌거나 일요경마에서는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략하도록 합니다. 자, 2월 12일 일요경마 승부경주는 7경주, 10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3경주가요. 3경주가 또 터지면 대박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갑니다. 현장감을 살리면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현장 추천 경주는 3경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3경주와 7경주, 10경주, 11경주. 자, 후반부 7경주, 10경주, 11경주는 승부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3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고배당을 공략하는 레이스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봅니다. 2월 12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이꾼 1000m 별정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번마 승리 여신을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줍니다. 자, 주행심사 때 내용은 사실 좀 덜덜했어요. 12월 9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그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는데 선행을 나서지 않고 붙들고 쫓아가는 그런 전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승선에서는 내 쪽으로 기대면서 또 채찍도 사용을 했고요. 뭐 끝걸음이 넉넉하지 못한 걸음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데뷔전을 앞두고 제가 그날 현장 의지를 분명히 밝혀드렸죠. 아침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놓고 사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강한 승부지가 확인돼서 강민 실전 막걸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맛빌인데 3번 게이트였는데 선행을 가지를 못했어요. 안쪽 게이트 있는 선행마가 1번 게이트에서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선행마 외곽을 이렇게 바짝 붙여갑니다. 그래 놓고서 선행마를 죽여놓고 이게 결승선에서 죽을 듯 하면서 자기는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페이스로 했으면은 뒤에 날라오는 마필에게 좀 따일 뻔한도 한데 끝까지 근성을 보이더라는 거죠. 끝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2착을 지켜냈는데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자, 바로 옆에 8번마 리치 여장군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주파 기록도 1분 02초대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순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필들은 꼭 실전에서 부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모래에 대한 악벽이죠. 모래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물론 모래를 맞고도 잘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근데 검증은 안 됐잖아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리치 여장군보다는 9번마 승리 여신, 아마 인기도에서는 한 2위권, 3위권 그렇게 팔릴 것 같은데 안정적인 충마로는 9번마 승리 여신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줍니다. 안쪽에 3번마 배농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그 몰에 대한 반응도 괜찮았어요. 막판에 채찍을 대니까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걸음이 좋았고요.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였고 4번마 슈퍼찬스라는 마필이 1월 13일 주행심사 때 외곽 게이트 있었는데 차분하게 잡고 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모래를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모래를 많이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끝걸음 탄력이 좋더라. 그래서 4번 슈퍼찬스도 기록 자체는 주파 기록 자체는 후지죠. 뭐 1분 5초 7이지만은 그래서 덜 팔리면은 이런 거는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세라칸, 또 10번 자궁고추, 뭐 이런 맛빌들은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고,
뭐 11호 세라칸이 원래 좀 인기마로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곽 게이트 극복하기 쉽지가 않고 7번마 재롱이가 지금 잘 나가는 마방 33조에 잘 나가는 기수 또 이철경이가 안장이 올라왔는데 자 이번 주도 참 33조 마방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재롱이가 1월 14일 데뷔전에서 인기순위 11위로 팔렸는데 그냥 초반에 이렇게 스타트는 괜찮은데 대하시가 확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전기가 계속 밀리더니만은 마지막에 끝걸음은 또 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1월 6일 경기를 보면은 결승선에서 마지막 끝걸음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1월 14일 날 실전에서 공백기 이후에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도 봐줘야 됩니다. 아마 이게 인기마로 갈 것 같네요. 7번마 재롱이가. 자, 어쨌거나 9번마 승리 여신을 놓고 가는데 9번 승리 여신을 놓고 가는데 8번마 리치여 장군이 깜빡이로 팔리지만 이거는 검증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 8번을 한방 몰빵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뭔가 좀 대안마건을 찾아본다면 3번 배농이 또 4번 슈퍼찬스 또 7번 재롱이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 배팅이 중심에는 9번마 승리의 여신을 세워두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강민이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이 부진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앤드리스 러브, 2번마 위너 블랙, 7번마 스타 퍼펙트, 5번마 스카이빅, 또 외곽에 9번마 희망클럽,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자,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중에서 제가 나올 때마다 꺾는 마필 있죠? 바로 안쪽에 1번마 앤드리스 러브입니다. 자, 이 마필은 12월 18일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제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무조건 꺾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5번마 스카이빅이죠. 5번마 스카이빅과 앤드리스 러브가 직전에 같이 섰는데 직전 경주는 이 5번마 스카이빅을 강하게 노리면서 딱 3마리 3복조로 가져갔죠. 그때 대성영웅, 스카이빅, 백산챔프 이렇게 3마리를 3복조로 엮어가면서 42배짜리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1번마 앤드리스 러브 같은 인기 이마로 팔리는 이런 불안한 마필을 꺾었기 때문에 고배당 승부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물론 복귀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 자질 자체가 센 놈이 아닙니다. 발주 대하시도 느리기 때문에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번마 위너블랙이라는 마필은 제가 10월 8일 경주에서 5.3배 예상 백승에 위너블랙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한 방으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뒤로 11월 15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고 12월 4일 날은 마체중이 19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또 마체중이 24kg가 늘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체중의 기복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물론 17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체중이 들쭉날쭉하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자, 오늘은 다시 1300 경주거리로 돌아왔는데요. 당일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특히 마체중의 변화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7번마 스타 퍼펙트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지금 4번을 뛰었는데 4번을 뛰는 동안 계속 인기마로 지금 12월 10일 날 또 1월 7일 날 직전 경주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는데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12월 10일 경주에서는 서두르다가 선두권이 뭉개질 때 같이 무너졌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좀 이렇게 선두권 외곽까지 전개를 끌어가는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결승선에서는 막 쥐어짜고 막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흔들리면서
힘이 덜 찬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빠이 쥐어짰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7번마 스타 퍼펙트도 능력마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외곽의 9번마 희망클럽. 직전 경주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하고 꽃 전개를 풀어가다 깨졌습니다. 물론 이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선행을 가면 더 뛰는 마필이고 오늘 선행 찬스를 만난 건 맞는데 기본 자질 자체가 센 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이게 9월 11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 버텨냈는데 끝걸음의 여력이 좀 많지는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인기 마필들 1번, 2번, 7번, 9번, 또 5번 이렇게 5파전으로 보는데요. 이 중에서 대가리를 어떤 놈을 세워놓고 공략하느냐가 관건인데 5번마 스카이빅이 여기서는 또 됩니다. 직전에 또 42배를 때려 먹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천드린 게 아니고 편성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스카이빅은 여기서는 또 봐야 돼요. 나머지 마필들이 좀 거품기가 많은 좀 불안불안한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5번 스카이빅을 놓고 5번 스카이빅을 놓고 자, 후차권은 좀 압축 막권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2번마 위너블랙 당일 현장 배당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5번, 2번은 기본 막권, 5번, 2번은 원틀 막권,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시고 5번 놓고 뭐 1번, 7번, 9번 뭐 이런 막필들 중에 투툴 막권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1호 경마 전반부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아마 오늘 1호 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심한 경주 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1번마 블랙슈가, 3번마 기모아런치, 6번마 필라니케, 11번마 서울킨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자, 그런데 이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불안한 인기 마필입니다. 6번마 필라니케. 자, 6번마 필라니케가 아마도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 경주도 깜빡이로 팔렸던 내용인데 물론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12월 3일 날 순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6번마 필라니케가 여기서는 깜빡이로 팔립니다. 하지만 이마필 직전 경주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거리 손해가 많았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 초반 선행을 노리기도 힘들죠. 일단 기본 스피드는 외곽에 있는 12번마 로얄 에센스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7번마 파티 타임이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그 경주 내용이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직전 경주 기억이 나십니까? 7번마 파티 타임. 강민이 이 자리를 통해서 승부 경주로, 현장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렸고 또 당일 현장까지 가서 어차피 은하철마라는 강축이 서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후착을 붙여먹는 경주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9번, 10번 막건이죠. 10번마 파티 타임을 주력 승부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습니다. 그때 은하철마를 놓고 파티 타임, 또 6번 머니 캠프, 또 7번 수완 캠프, 수완 스타죠. 수완 스타. 자, 이렇게 딱 세 방을 추천드렸어요. 현장에서. 근데 수완 스타가 현장에서 취소가 돼버렸죠. 발주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딱 두 방으로, 사실상 두 방으로 압축이 됐던 경주가 127.5배였습니다. 자, 강민도 그 경주에서 좀 시원하게 배팅을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한 구라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3주 만에 출전 주기를 잡고 나오고 있는데 7번마 파티 타임도 이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마필은 원래 기본 스피드 자체가 빠른 마필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걸음을 재면서 안 가고 있는 마필이죠. 계속 걸음을 안 갔던 깎으셨기 때문에 강민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12월 3일 경주에서 인기순위 9위였을 때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또 기분 좋게
127배를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자, 6번마 필라니케를 설명하다가 지금 7번마 파티타임까지 가버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6번마 필라니케보다는 7번마 파티타임이 좀 더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6번마 필라니케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는 전개로서의 필라니케를 과연 여기서 인기 1위로 공략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자, 결국 이번 3경주는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일단 인기마 6번마 필라니케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기마 외곽에 있는 11번마 서울킨이라는 마필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서울킨이라는 마필도 그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겨울에 강민이 그 승부 경주로 40배가 넘는 배당을 세 방으로 압축 막고를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 뒤로 이게 지금 들쭉날쭉한 그런 전력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인기 순위 11위였을 때 이게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린 건 맞아요. 그날 뭐 부민호 기수의 상승세가 뭐 장난이 아니었던 날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말 쥐어짜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더 없어요. 눈물 납니다. 그야말로 이빠이 쥐어짠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 가다로 과태금까지 먹었어요. 이게 10만 원인가 먹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번 서울키는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자, 오늘은 늘어난 부담 중량이면 연투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지만 11번 서울키는 세게 보지 않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블랙슈가, 또 2번 싱크 오브미, 3번 기모런치 이런 마필들도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1번과 블랙슈가는 출전 공백이 1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 10월 17일 날 뛰고 12월 25일 날 뛴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10월 17일이 2016년이 아니고 2015년입니다. 2015년 10월 17일 날 뛰고 2016년 12월 25일 날 복귀전을 치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순끝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2번마 싱크 오브 미라는 마필은 이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못하는 악벽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2월 4일 경주를 보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좀 쫓아가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는 또 모래를 맞고도 잘 쫓아가요. 그러니까 실전 변화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마 싱크 오브 미도 고배당으로 관심 두셔야 되겠고, 3번마 기모아런치 제 마필은 거리 적성이 짧습니다. 이 1300은 조금 버거워요. 하지만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11월 5일 경주에서 강민이 6배짜리를 또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예전에 굉장히 끌린 악벽이 심해가지고 또 거세를 하고 나왔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3번만 김화런치도 배팅권 가져가시고. 자, 어쨌거나 이번 3경주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지금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경주가 아니고 터지면 오부지게 터지는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예상 배당은 한 30배 정도를 기본 막건으로 때릴 거예요. 그리고 30배에서 한 100배가량 되는 배당도 주력 막건으로 공략하면서 이번 3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를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 먹은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당판의 인기 많은 1번마 검진, 8번마 열퀸, 9번마 스칼렛 위치,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1번마 검진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사실 이 마필은 센 말은 아니에요. 제가 11월 20일 날과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은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 그리고 11월 20일 날은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이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하거든요. 예전에 그 18조 마방에서 1군까지 갔던 마필 중에 스페셜 볼포니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스페셜 볼포니와 부마 모마가 같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검진은 데뷔 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11월달, 10월달 꺾었고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사실 강민은 이거를 세게 읽어주질 않았습니다. 받치기만 가져갔는데 어쨌거나 2차 기성을 성공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겁니다. 더는 없다.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1번마 검진이 인기마로 인기 1위로 팔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 승군전이지만은 9번마 스카렛 위치가 더 센 말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이거를 대가리 놓고 11.8배를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 밖으로 때려 먹었는데 그 이유가 11월 27일 경주에서 승부가 없었거든요. 그때 얼레벌레 배낭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스타트부터 그냥 뭐 땡기고 나오면서 시종 외곽을 돌면서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뒀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에 이걸 쌍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뭐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 뭐 기록 자체는 거품기가 있다고 보지만은 상당히 경주 내용적으로 여력이 많았다. 12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마 스칼렛 위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자, 여기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외곽에는 12번마 네페르티티 12월 24일 경주에서 그 탄성 연발과 같이 뛰었을 때 탄성 연발에게 졌어요. 근데 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외곽에서 좀 서두르다가 거리 손해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직전 1월 21일 경주도 보면은 결승선 전방에서 이 추입을 하다가 추입을 시도하는 그 추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혔죠. 그러면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끝끝내 거리를 좁히진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복귀가 꽉 잡혀 있고 또 1200 경주 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12번마 네페르티티는 지금 거의 안 팔리는 분위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고배당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마 스칼렛 위치를 놓고 배당마로서는 12번마 네페르티티를 요거까지도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시고 9번 스칼렛 위치를 놓고 뭐 나머지 마필 좀 선두권에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5번마 성으뜸 또 직전 경주에 복귀가 잡혀있는 8번마 열퀸 뭐 이런 마필들까지도 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데 9번, 12번 요 두 마리는 우선적으로 좀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경주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프라이즈킹, 7번마 환상의 질주, 9번마 제도약의 반석, 또 12번 BK세이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아 팔리는데 외곽에 있는 12번마 BK세이는 강민이 이 마필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인기 거의 뭐 깜빡이 내지는 뭐 대끼리 내지는 준대끼로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앞말이에요. 앞말이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무엇보다도 부담 중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앞말 부담 중량 늘어나는 조건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부담 늘고 경주거리 늘고 게이트도 외곽이고 그런데 인기 바로 팔리고 뭐 배당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12번 비카이세이를 일단 인기마 중에는 좀 뒤로 돌려놓는 막권이고 7번마 환상의 질주가 최근 이 울줄리 조교사 마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2017년 들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7번마 환상의 질주가 직전 경주를 보면 외곽 게이트였어요. 직전에도 강민이 원래는 이걸 좀 고배당을 노리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뭐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에서 또 김종훈 기수가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고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기본 자질이 센 놈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7번 환상의 질주 봐야 되고 2번마 프라이즈킹이라는 마필은 11월 18일 경주에서 강민이 2.3배 뭐 받치는 막권 없이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좀 바닥권에서 너무 바닥권에서 전개를 풀어가는 그 내용이 사실 좋지가 못해요. 1200이 적정거리긴 합니다만은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뭐 충마로 가져가기는 좀 조심스럽고 어쨌거나 뭐 오늘도 앞선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3번마 오픈 챔피언이나 아니면 뭐 10번마 영광의 파크나 뭐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치고 나서는데 앞선이 강하지 않은 경주로 보죠. 그나마 앞선에서 버티면은 10번마 영광의 파크 요거는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600을 뛰다가 1200으로 줄었으니까 배팅의 중심에는 7번마 환상의 질주를 세워놓습니다. 7번 놓고 2번 10번 그리고 9번마 제도에게 반석도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상당히 좋던데요. 이런 마필들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고, 인기 많은 12번 마 BK세이는 오늘은 뭐 세게 읽어주기가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조심스럽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장산파워, 2번마 컴플리트 위너, 7번마 썬플래시, 6번마 마음껏 달려, 그리고 10번마 비키라이, 뭐 이런 마필이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여기 정말 아쉬운 마필이 한 마리 나오죠. 외곽에 있는 10번마 비키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 강민이 좀 주력 승부 막건으로 비키라이를 실전 주력 승부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을 때에, 그때 배팅의 충마를 역대체상을 놓고 이 비키라이, 인기 6위였던 비키라이를 주력으로 때렸는데,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땡땡 굳어 먹는 줄 알았는데, 이 클린업 스카이가 꾸역꾸역 버티면서 그때 57배였습니다. 그 승부 막건이 좀 1-3탁으로 깨졌던 좀 아쉬움이 있는데, 10번마 비키라이는 직전에 그 마지막에 추입을 날라올 때 그 걸음발이 정말 쌈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세게 안 봅니다. 부담 중량이 56까지 늘어난 조건에서는 세게 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번 비키라이는 지금 레이팅도 34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2창만 와도 그냥 뭐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번마 비키라이는 이번에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봅니다. 1번마 장산파워는 직전에 6배짜리를 앞쪽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워낙 여유가 많았어요. 오늘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선행 승부가 되겠고, 2번마 컴플리트 위너가 직전에 썬플래시와 같이 떴는데 그 경주 내용을 보면 이 마필도 역시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로 보는데요.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7번마 썬플래시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그 선두권이 좀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선행마 뒤에 바짝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을 더 살려내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그 경주를 제가 여러 번 복귀를 했고요. 또 12월 11일 경주도 복귀를 해봤을 때는 12월 11일 경주는 그야말로 똥편성 아닙니까? 완전 똥편성. 그 똥편성에서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직전 경주는 민호가 타니까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걸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7번 썬플래시는 또 보고요. 6번마 마음껏 달려, 이게 또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릴지 모르겠는데 12월 10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물론 경합성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 정도 떴다고 보는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전개가 밀려버리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더라. 그래서 6번만 마음껏 달려는 요거는 물론 늘어난 경주 거래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죠. 이게 지금 인기바로 팔리겠네요. 가보니까 이것도. 자, 결국 이번 5경주는 1번 장산파워, 2번 컴플리트 위너, 7번 썬플래시,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뭐 10번 비키라이나 6번 마음껏 달려 이런 인기 마필들까지는 손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7번. 자, 1번, 2번, 7번. 자, 세 마리를 일단 강하게 읽어주시고, 자,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1번 게이트 선행 찬스를 만난 1번만 장산파워는 승분전이라도 더 뛸 마필이다. 기대 마필로 1번 장산파워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담양장군, 6번마 기프티드 선, 그리고 7번마 팬텀 블레이드, 10번마 댄싱 스타도 뭐 승군전에 좀 팔릴 것 같고, 이 10번마 댄싱 스타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그때 1군으로 점핑 출전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3세마 라이벌 매치의 경기에 출전해서 3차까지 왔어요. 페르드 포모를 이기고 3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댄싱 스타가 11월 달에 보여줬던 그 경주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12월 달에는 또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직전 경주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쥐어짠 겁니다. 동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또 오늘 승군전이고, 이 10번 댄싱 스타는 뭐 인기마로는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감량 조건이 좋고요.
여기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안쪽에 2번마 담양장군이라는 마필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실전마권으로 노리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역시 결승선에서 내쪽으로 기대는 거. 기대는 악벽이에요. 내쪽으로 기댔다가 또 외쪽으로 기댔다가. 이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연투를 때리고는 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뭐 월등하게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6번은 기프티드 선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직전 경기는 원더월, 아데레봄, 또 인디언킹, 직전에 떴던 편성이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다고 평가가 되죠. 그래서 직전만큼만 뛰면은 여기서는 되는 말이고, 또 줄어든 1200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기프티드 선, 자 6번 기프티드 선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요. 4번만 원더풀 청해는 제가 11월 11일 경주에서 4배짜리를 딱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착차는 거의 없었어요. 12월 9일 날도 보면은 마지막에 큰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고, 배낭 마라선은 4번만 원더풀 청해, 자 이것까지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6번만 기프티선을 놓고 6번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2번, 10번이 인기바로 팔리지만 4번 원더풀 청해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12번마 별무리도 제가 예전에 이거 1200에서 한번 고배낭 충마로 놓고 한 적 있죠. 10월 7일 경주에서, 그죠? 10월 7일 날 제가 경주거리 줄었을 때 이건 1200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고배낭 충마를 한번 놓고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1200에서 또 4차까지 왔을 때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당마라선은 12번마 별무리까지 갑니다. 6번마 기프티선을 놓고 4번 원더풀청의 12번 별무리, 이 두 마리는 일단은 뭐 배당마로 주목하시고, 인기 마필 중에는 2번마 담양장군, 10번마 댄싱스타, 이런 마필은 당연히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받치는 막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국제명품, 3번마 청담대로, 5번마 산타마리, 11번 썬키스트, 자 이렇게 4마리가 팔려요. 그리고 또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삼정타핏이라든가, 또 외곽에 12번마 투게더 허그라든가, 또 8번마 가을의 전설, 뭐 이런 마필들, 4번마 정한킨,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좀 많이 불어줄 수 있는 경주인데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까다로운 경주로 그렇게 봅니다.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은 그래도 안쪽 게이트 3번마 청담대로, 3번 천단대로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겁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이 12월 24일 경주에서 그때 당시 이 썬더라이트, 윤택이 탄 썬더라이트를 대가리에 놓고 청담대로를 거의 한방성 막건으로 이렇게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받치는 막건까지 해서 그때 10.9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직전 경주는 경주 내용적으로 선두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차피 썬더라이트라는 마필은 선행을 가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그런 마필이니까 쫓아가는 상황에서는 청담대로가 가장 뚝심이 좋다. 그래서 제가 청담대로를 노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오늘은 부담정이 3.5kg나 늘어났어요.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번마 국제명품이라는 마필도 10월 15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놓고 8.4배짜리 승부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하지만 직전 경주는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인기 3위로 팔렸는데 그냥 꺾었는데 착차는 크지 않았는데요.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이 끌리는 악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끌리면 지푸라기 쳐서 넘어지기 때문에 끌리지 않으려고 잡고 힘한 배를 하다 보면은 앞선에 전개를 풀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 투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전개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래서 10월 15일 경주처럼 그렇게 앞선이 뭉개져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리면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13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적정거리 출전이죠. 그래서 1번 국제명품도 관심권.
11번마 썬키스트라는 마필이 직전에도 참 이게 무기력하게 의외로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11월 13일 경주에서 보면은 좀 착지불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이 널널했고 또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전주 웬만하면 안 빠질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날 당일 초구에 좀 배낭반 분위기도 좀 사실 수상했고, 그리고 뭐 매가리 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면 어쨌거나 11번 썬키스트는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그리고 또 1300이 적정거리고요. 1번, 3번, 11번. 자, 이런 인기 마필들도 관심권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정말 강민이 좀 관심권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5번마 산타 말입니다. 제가 이 마필이 10월 29일 경주에서 인기 순위 6위였을 때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깨졌어요. 자, 그리고 11월 20일 경주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그때는 패출혈이 나면서 깨졌는데 착차는 거의 없었고, 12월 25일 경주는 원래는 하만시기가 기승 예정인데 현장에서 그 현종이로 완전히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뺑글뺑글 돌다가 또 반마 신차 3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이제 인기 순위 7위였을 때에 1700이라도 이거는 된다. 강하게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또 3착에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거의 뭐 다 와서 덜미가 잡히는 내용이었어요. 오바마 산타 마리가 레이팅이 49점이고 국제 명품이 47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지금 승군착순에 걸려 있는데, 오바마 산타 마리가 과연 승군착순에 걸려 있다고 여기서 승부를 포기할 것이냐? 강민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산타 마리는 어차피 이 3군에서 강등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3군으로 올라가도 손해볼 게 없어요. 오히려 3군으로 올라가면 더 좋다. 부담장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오바마 산타 마리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11번이 인기 마필이지만 배당 마라손은 뭐 배당도 아닌 것 같아요. 인기 순위 4, 5위권 될 것 같은데 오바마 산타 마리는 다시 한번 배당 막건으로 공략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2번마 미스터 스펜딩, 3번마 전설의 시작, 7번마 BK파크, 9번마 꼭대기, 또 12번 성산질주, 뭐 이런 마필들이 팔려요. 아마 배당판의 인기 1위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2번마 미스터 스펜딩. 이거는 뭐 게이트 이점으로도 인기마로 인기 1위로 팔릴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승군전이긴 해도 최근 상승세가 너무 좋고, 또 9번마 꼭대기라는 마필도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역시 좀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외곽에 있는 12번 성산질주 역시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 뛰었던 내용이 나쁘지 않죠. 또 선두권 저기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직전에도 강민이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4.4배 앞쪽 막골을 찍어 먹었는데, 자, 강민이 이번 경기에서 지금 노리는 마필이 지금 인기 많은 2번, 9번, 12번이 아마 3마리가 인기 1, 2, 3위권 그렇게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인기 4, 5위권에서 3번 전설의 시작과 7번만 미스터 파크 요 두 마리가 팔리는데, 강민은 요 두 마필을 사실 더 재밌게 봅니다. 이 3번만 전설의 시작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최은경 기수가 1600m 적거리 도전이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4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전혀 나쁘질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깨차고 들어왔고, 또 1300으로 경주 거리도 줄었고, 최은경 기수가 지금 두 번째 기승을 하기 때문에 3번마 전설의 시작은 더 뛴다. 자, 요거는 반드시 노려되겠네요. 요건 더 노려되고, 7번마 BK파크라는 마필은 제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의 실전 변화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펴봤는데, 이거를 좀 과감하게 좀 대가리로 가지 못한 게 조금 좀 아쉬워요. 어쨌거나 이 7번마 BK파크도 직전 경주 대가리가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온 거예요. 외곽을 돌면서 결승선에서 뭐 뻗어나가는 걸음발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7번마 BK파크
그리고 전설의 시작 이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노립니다. 아무래도 경주거리가 줄어든 조건에서 3번마 전설의 시작을 지금 네이트키 50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를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3번마 전설의 시작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배당마라서는 7번마 BK파크까지 좀 같이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단촐한 편성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까다로운 난타전 경주, 혼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와일드 썬더, 8번마 큐피드 플라워, 5번마 과천의 함성, 1번마 아름다운 순간, 2번마 환희의 순간, 4번마 옥녀봉. 대부분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그 중에서 5번, 6번, 8번, 1번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불안해요. 확실하게 대가리다 이렇게 믿고 때릴 만한 말이 없어요. 1번마 아름다운 순간이 직전 경주에 스타트 나오면서 진로가 막히고 좀 꾸벅하는, 그러면서 좀 제대로 전개가 풀리지 않았던 내용은 있습니다. 복귀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12월달 또 11월달 최근에 보여줬던 내용이 너무나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직전에 한번 좀 가능성을 보였다고 해서 인기마로 둔갑이 되면 배당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5번마 과천의 함성이 문세영 기수라서 지금 인기마로 팔 텐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역시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결승선 전방에서 제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전 경주 12월 24일 경주도 보면 결승선에서 내축으로 기대면서 왼손 채찍을 연방 두들기긴 하는데 착차는 크지 않았어요. 우르르 뭉쳐 들어오면서 가능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결정타가 나오질 않더라. 6번마 와일드 썬더가 9월달에 HJK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결승선 전방에서 급격하게 외측으로 삐졌다가 다시 재추진하면서 2착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정말 불안한 마필이다 라고 보고 그 와일드 썬더를 꺾고 그때 블랙파워를 놓고 꿈의 클럽의 18.2배를 추천 경주로 아주 조져먹었던 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6번마 와일드 썬더를 왜 꺾어들었냐면 역시 똑바로 가지 못하는 주행 악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부담 주행도 2.5kg 늘어난 조건이고요. 또 11월 26일 경주를 보면 선행을 나서긴 했는데 끝걸음이 넉넉하지도 못했고, 어쨌거나 오늘은 지금 선행을 가면 더 뛰는 조건이라고 보죠. 하지만 1300m 경주거리는 분명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 또 인기 1위로 팔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8번마 큐피드 플라워가 12월 10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 자력으로 대가리를 쳤을 때의 끝걸음이 여러 개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깨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선행을 놨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순한 선행만 아니잖아요. 선입도 되잖아요. 11월 6일날 선입으로도 입상했을 때 강민이 3.4배를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8번 큐피드 플로어는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결정적으로 거리 적성이 짧아요.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짧습니다. 자, 오늘 1300이 직전 경주보다는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하지만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아마 당일 배당판에 6번, 8번이 깜빡이로 팔리고 그 다음에 5번, 1번 이런 마필들이 그 다음 순으로 인기마로 팔 텐데 지금 팔린 인기 마필들 중에 확실하게 믿고 갈 말이 없어요. 결국 이번 7경주는 복병마를 놓고 복병마를 승부지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해서 승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민이 실전 마건으로 추천되지 않았던 마필인데 자,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1300m 적정거리에 딱 출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는데 아마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요. 지금 팔린 인기 마필들보다도 한 5위권, 6위권
뭐 그렇게 인기 순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그 복병마, 강민의 승부지 복병마, 깍구시 복병마를 놓고 역으로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배당은 상당히 짭짤합니다. 중배당 기본 막건으로 중고배당 막건까지도 공략하면서 이번 7경주는 한번 시원하게 배팅 강도 올려서 제대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능력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죠. 4번마 유로파, 그리고 7번마 스틸더시 OI, 10번마 터보에너지, 11번마 아이스마린,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1번마 아이스마린이 직전 2세 육상심사 합격마 특별경주에서 유로파와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 유로파를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유로파가 핸디캡 경주로 돌아오면서 부담 주장이 3kg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아이스마린은 1kg 받고 떨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스마린은 안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별정에서 안말 혜택을 받아서 53을 달았고요. 또 같은 2세 마였습니다만 유로파는 순말이기 때문에 55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착차는 반마신의 착차였다. 오늘은 게이트가 안쪽으로 유로파가 아이스마린보다 게이트까지 좋아진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뛰면 11번 아이스마린보다는 4번만 유로파가 여기선 더 뛰는 그런 조건으로 계산이 됩니다. 4번만 유로파를 강하게 읽어줍니다. 강민의 유로파라는 마필이 사실 최근에 뭐 브리더스컵이나 경남신문배 계속해서 좀 굵직굵직한 그런 대상 경기를 뛰었는데 기본적으로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말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 뛰는 내용을 보면 선행이 아니고도 또 빠른 페이스를 또 쫓아가면서도 한 발을 더 쓰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뭐 안쪽 게이트 4번 게이트면 4번 유로파는 여기서는 뭐 안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유로파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스틸더시 OI가 기본적으로 선행마저 순발력이 좋은, 옛날엔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걸음이 살아나더라. 제가 직전에 이 스틸더시 OI를 충마로 놓고 고배당 승부를 한번 가져갔다가 또 글로리아 알파, 이거 다 한 마리. 글로리아 알파가 계속해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이거 글로리아 알파를 한 마리 딱 뺐더니 그게 또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이 스틸더시 OI는 다시 한번 노려되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터보 에너지는 10월 30일 경주에서 이거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1400 경주 거리 좀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깨졌는데 직전 경주도 거리 적성이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줄었어요, 경주 거리가. 10번마 터보 에너지도 배팅권. 4번마 유로파를 놓고 갑니다. 4번 유로파를 놓고 가는데 후착이 좀 애매하네요. 어쩌나 11번 아이스마린, 10번마 터보에너지, 7번 스틸더시 OI. 자, 이 세 마리 중에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당일 배당을 좀 살펴보면서 현재까지 좀 신중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마 11번마 아이스마린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 유로파가 더 팔릴 것 같네요. 유로파가 지금 경남신문부에서 아이스마린을 이겼기 때문에 오마신을 유로파가 인기 1위로 팔리겠네요. 유로파 놓고 7번, 10번, 11번 중에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압축 막건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압축되는 레이스입니다. 5번마 해피센세이션, 7번마 마중물, 그리고 10번마 에클레어 휴머, 9번 초원볼트, 또 승군전 8번마 소박한 인생, 외곽에 있는 5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 레이스예요. 5번마 해피센세이션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때 스타보니를 대가리로 놓고 해피센세이션의 주력 승부 막건을 조져가지고 복승식이 26.3배 추천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55.5까지 늘어난 조건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1700m였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노려된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마필 아닙니까? 오늘 또다시 1700 적정거리. 또 상대 마필들이 지금 1700 거리가 좀 조심스러운 마필들이 많아요. 지금 인기 마필 중에. 그래서 오버마 해피센시에서는 부담 조항 늘었어도 자 다시 한번 노립니다. 다만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지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체가 작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마체가 작은 또 앞말이죠. 앞말이죠. 예, 앞말입니다. 이렇게 마체가 작은 앞말은 부담 중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아주 전력 기복이 심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복귀 내용을 보면 당연히 여기서 놓고 가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만 앞말 부담 중량이 늘었다.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7번마 마중물은 뭐 1억이 넘는 마필입니다. 아직 한계를 드러나지 않은 전력이고요.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직전 경기도 역시 강민이 12배짜리를 적중했던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고요. 8번마 소박한 인생이 직전 경주에 자력 고배당을 터뜨린 건 맞는데 예전에 뭐 선행을 좀 선행 승부를 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엔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살아나는 건 맞는데 이미 29전을 뛰었어요. 그리고 최근 두 번에 비해서 반짝 살아나는 걸음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승군전 늘어난 경주거리. 글쎄요, 이게 지금 뭐 감량 조건이 좋아도 29전을 뛰는 한계 마필이라서 실전 막건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좀 고민이 되고. 구바마 초원볼트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의 장점은 빠른 페이스를 능동적으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써요. 그러니까 10월 8일 경주죠. 10월 8일 경주 포다르고스와 같이 뛰었을 때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페이스가 빨랐거든요.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거리 적성은 역시 1700은 좀 검증이 필요하고 10번마 에클로의 휴마가 되든 안 되든 여기선 선행입니다. 일단 선행을 나서면 쉽게 무너지는 마필이 아닌데 거리 적성이 어떻게 될지 또 당일 주로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5번 셉 해피 센세이션, 7번 마중물, 10번 에클로의 휴머. 자, 이 세 마리를 인기 마필 중에는 이 세 마필을 조금 더 강하게 노리는데 5번 해피 센세이션은 앞말 부담 좀 늘었다. 10번 에클로의 휴머는 또 외곽에서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선행을 반드시 나서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7번만 마중물이 좋습니다. 7번만 마중물. 첫 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7번만 마중물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면서 5번 해피 센세이션, 10번 에클로의 휴머 한 마리 더 본다면은 9번만 초원볼트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2일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사실 이번 5경주를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을 보면서 배당 상황 좋으면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글로리아 알파, 그리고 7번마 매치파워, 3번마 자이언트 홀드, 2번마 뿌듯, 또 1번마 네노 에스터 카토,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에요. 이 6번마 글로리아 알파, 6번마 글로리아 알파가 지금 조인권 기수 안장이 올라왔고 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최근 경주, 그러니까 1월 6일날 1200에서 고배당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18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속해서 또 고배당을 터뜨렸어요. 최근에 두 번에 보여줬던 경주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경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다만 부담 중량이 57 늘어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6번 글로리아 알파가 여기서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일단 선행 출하는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7번은 매치 파워도 빠르고요. 그 외에 발빠른 마필들, 뭐 예전에는 뭐 4번 스페셜 루키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고, 뭐 이런 마필들과의 선두권이 좀 자리 싸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은 없어요. 7번마 매치 파워. 자,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는데, 7번마 매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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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솔직히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봐요. 직전 경기도 강민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결국 대가리를 못 쳐요, 이런 맞빌들은. 그래서 7번마 매치 파워도 늘어난 1800m 경주 거리는 깜빡이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요. 3번마 자이언트 홀드가 직전에 좀 전개가 많이 꼬였던 내용은 없잖아 있습니다. 또 공백기 이후에 이제는 출전적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 맞아요. 근데 예전에도 번번이 결정타는 좀 부족했던 마필이고 또 거리 적성도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3번, 6번, 7번 인기마 이 세 마필 중에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어요. 5번마 에이스 신화는 이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과연 여기서 모래를 안 맞고 쫓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직전 경기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거든요. 결국 뭐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고요. 2번마 뿌듯. 자, 2번마 뿌듯이 순군전이라서 좀 덜 팔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또 된다고 봐요. 12월 16일 경주에서 뿌듯. 자, 뿌듯이 인기 5위였습니다. 시천이 타고 뿌듯을 대가리로 놓고 터프 컨트리에 승부 막건을 조졌습니다. 그래서 26.3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좀 어설프게 팔리는 뭐 곧장이니 뭐 이런 맛빌들은 아예 뒤로 돌려놓고 때렸던 26배째를 때려 먹었고, 또 12월 31일 경주에서도 요걸 대가리로 놓고 저배당이 했습니다만은 5.1배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던 맛빌입니다. 자, 이 맛빌은 직전 경주도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두권을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썼던 그런 맛빌인데, 직전에 뛰었던 그 편성이 갈릴리호라는 능력마입니다. 그 능력마와의 마지막 격돌까지 들어갔던 코차의 접전까지 들어갔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2번마 뿌듯은 여기서는 또 되는 말입니다. 순군전이라서 조금 덜 팔릴 수 있는데 2번마 뿌듯은 다시 한번 노립니다. 자, 인기 마필 3번, 6번, 7번. 자, 이런 마필들 인기마로 팔리지만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9번마 행운 만나까지도 여기서는 뭐 고배당의 변수가 가능하겠고, 1번마 레너에스트 카도라는 마필도 제가 10월 9일 경주에서 대가 놓고 11.7배를 압축 막고를 찍어 먹었고 직전 경주 연투를 하긴 했는데 뭐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거리까지 이미 적응을 했던 9월 4일날 1600까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관심권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5경주는요, 지금 딱히 지울 만한 말이 없어요. 8번 슈퍼이글 한 마리 지울 수 있겠네요. 8번 슈퍼이글, 그리고 뭐 스페셜 루키. 제가 이거 직접 인기발을 팔렸는데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요 두 마필, 4번, 8번 요 두 마필만 지울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좀 지우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기는 배당이 엮여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배팅의 중시에는 5번마 뿌듯. 자, 5번마 뿌듯을 강민의 관리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공략하는. 자, 5경주는 교차 중계 5경주는 현장까지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것도 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죠. 지금 인기 많은 10번마 다이아삭스, 8번마 절묘한 선택, 그리고 11번 홍남불패, 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10번마 다이아삭스가 지금 1800m 늘어난 경주거리,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데 초반에 몰면 선행 승부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고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부담 중량이 56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코너를 지금 4번 도는 걸 처음 뛰는 거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인기 1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8번마 절묘한 선택이라는 마필이 12월 11일 경주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또 거의 착차 없이 또 올라오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 바로 팔리거든요. 근데 또 역시 부담력이 56.5까지 늘어난 이런 조건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봐요. 어쨌거나 절묘한 선택도
9월 10일 경주 인기 그때 인기 순위 8위였죠. 그 홀리데이 드림의 클린업 빙고를 강민이 54.7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 그때 현재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 절묘한 선택인데 그때 진로가 좀 막혔어요.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절묘한 선택도 무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늘어난 부담적인 변수가 되겠고 11번마 홍남불패 이게 예전 사이즈는 분명 되는 마필이거든요. 예전에 뭐 엄청나게 날카로운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그리고 11월 26일 날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는 역시 거리 적성이 문제가 되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도 또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1800m는 역시 인기마로 가져가기 좀 조심스럽고 안쪽에 2번마 교두보는 10월 16일 경주에서 대가리 놓고 6.1배를 찍어 먹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편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 승군 이후 두 번의 경주는 제가 뭐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뭐 신경 쓰지 않는 꺾어버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 편성상 또 배당권 바람을 불 수 있는데 그동안 이겨왔던 상대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정말 약한 편성에서 하나 조금 더 볼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충마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는데 9번마 짜릿 이것도 뭐 9월달 경주에서 8.8배를 압축 막건을 찍어 먹긴 했는데 1800 늘어난 경주거리 제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역시 못 믿고요. 4번마 팩스텀 이미지가 좋습니다. 정계상 보더라도 4번 팩스텀 이미지가 여기서는 막판 한 칼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초반 선행을 노릴 마필이 뭐 절묘한 선택, 또 다이아삭스, 뭐 이런 마필들, 또 안쪽에 교두보, 뭐 이런 마필들인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1800m에 대한 그 불안 요소가 다들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승선에서 뚝심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4번마 팩스텀 이미지가 직전 경주 그 결승 전방에서 그야말로 그 폭발한다고 할까요? 폭발? 무슨 뭐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이렇게 폭발, 쌈박한 그런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4번 팩튼 이미지도 또 12월 17일 경주를 보면은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그때 당시도 거의 뭐 2차권에서 착차 없이 뭉쳐 들어왔던 경주니까 4번 팩튼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여기서는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팩튼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공략해볼 두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7번마 챔프라인, 2번마 부활의 반석, 3번마 오뚜고뚜기, 11번마 에메트, 9번마 골리앗 마린, 10번마 벌마의 꿈. 벌마의 꿈은 부담정이 지금 60까지 늘어났고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벌마의 꿈은요. 그러니까 2번, 3번, 7번, 11번 그리고 9번 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2000m에 있습니다. 벌마의 꿈은 60kg의 부담 중량. 이건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못 믿는데 안쪽에는 오뚜고뚜기가 있어요. 그래서 벌마의 꿈은 세게 보지 않고 마찬가지로 3번 오뚜고뚜기가 직전 통합 상간마 특별 경주 나름 강편석에서 뛰었는데 그래도 부활의 반석에게 졌어요. 다시 뛰어도 부활의 반석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부활의 반석은 직전 경주에 별정에서 상대적으로 별정 경주에서 57kg 부담정이 무거웠는데 오뚜고뚜기보다도 오늘은 부담정을 51kg, 6kg가 지금 빠졌어요. 오뚜고뚜기는 3kg가 빠지고요. 그렇다면 뭐 다시 뛰어도 오뚜고뚜기보다는 고래 반석을 더 센 전력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는 앞선이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2번 부활의 반석, 7번 챔프라인, 또 에메트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전개를 풀어갈 것이고 추위권에서는 이 9번마 골리앗 마린이 이게 또 마지막 한 칼이 날카로운 그런 마필인데 자 대가리를 어떤 놈 놓고 갈까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 경험 있는 7번마 챔프라인과 또
9번 골리앗 마린이 조금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상승세로 봤을 때는 2번마 부활의 반석 이거는 참 뛰면 뛸수록 센 말 같아요. 제가 이거 9월 4일 날도 이걸 대가리 놓고 압축 막건을 거의 뭐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이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걸음이 터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만 부활의 반석을 좀 더 강하게 노리고 2번 놓고 일단 7번 챔프라인, 11번 에메트, 그리고 9번 골리앗 마린 기본 막건으로 가야죠. 2 놓고 7번, 11번, 9번. 2 놓고 7번, 11번, 9번. 2 놓고 7번, 11번, 9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난타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천지스톰, 11번마 삼봉, 5번마 야오선사인, 4번마 마이티잼, 또 2번마 구만석, 1번마 당산대역,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일단 2번마 구만석은 직전에 인기 순위 9위였을 때에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한 방으로, 거의 뭐 한 방으로 조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만석에 삼봉을 조졌죠. 근데 이 삼봉이 부러지더라고요. 사실 강민도 삼봉을 좀 의심을 하긴 했어요.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강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주로 상황도 또 당일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도 삼봉이 정말 강력했거든요. 근데 삼봉이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오바지라고 무너지니까 구만석은 왔는데 삼봉이 못 오면서 또 어부지리 추입을 날라왔던 당산대업이 또 엮여 들어가면서 폭탄 배당이 터졌던 그 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강민이 구만석의 삼봉, 뭐 큰 배당은 아니었어요. 한 25배 정도 됐던 그 경주인데 거의 뭐 한 방으로 때렸다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경주입니다. 어쨌거나 이 구만석을, 제가 직전경주 구만석을 노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는 거죠. 11월 6일 경주에서 추입하다가 추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좀 제어를 했던 그 내용이 있었고, 또 12월 4일 경기에서는 외곽 전개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직전에 안쪽에서 정말 전개가 그림 같은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딱 그렇게 뛴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담력이 54로 늘어났어요. 인기마로 가져가긴 조심스럽죠. 9번마 천지스톰이 13주 출전 공백이 길어졌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편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좀 꺾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사실 그거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놓고 가는 이유보다도 이걸 꺾으면 대박이니까 꺾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그거를 좀 많이 봤어요, 이번 주에. 근데 꺾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대 마필들이 너무나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9번마 천지스톰은 여기서는 그냥 인정을 하고 갑니다. 지금 52kg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고 직전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또 HRI에서도 이 건너편에서 선행을 넘어가면서 9월 10일 날 대가리 쳤고 7월 31일 날은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도 또 결승선에서 진로 방해를 받고도 2착을 들어갔고 6월 26일 날은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삼봉이 여기 또다시 인기마를 팔리거든요. 그 삼봉을 6마신을 때려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스톰은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분 천지스톰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문제는 2번마 구만석은 직전에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다가 오늘은 좀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불안한 인기마가 많아요. 4번마 마이티잼은요. 최근에 이 연투하는 경주 내용이 좋잖아요. 11월 20일 경주에서는 경남도지사배 대상 경주를 뛰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자력으로 2착을 들어가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마이티잼이라는 마필은 서두르면은 좀 덜 뜁니다. 그리고 참은 만큼 끝걸음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선두권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게 또 안말입니다.
앞말이라서 부담 중에 민감해요. 4번 마이티잼은 56kg의 부담 중량이면 사실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거의 뭐 대끼리 내지는 준대끼리 팔릴 그런 상황이고 11번 3봉은 당연히 여기서 지금 뭐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필 직전 경주 좀 이거를 차라리 9만석을 놓고 갔으면은 당산대협까지 불렀을 겁니다. 왜냐면 당산대협도 복귀가 꽉 잡혀 있거든요. 당산대협이 그 8월 28일 경주에서 9만석과 같이 썼을 때에 그때 질러가 막혔거든요. 질러 방해를 받고 주춤주춤 하면서도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9만석을 놓고 갔으면 당산대협까지 강민이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3봉을 인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걸 뛰는 모습을 보고 저거 정말 금성이 없다. 제가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 속아요, 3봉. 예전에 뭐 51조 마방이 있을 때부터 뭐 된다고 했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랬던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요. 근데 최근에 뛰었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강한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이 이제는 한계치를 이제 완전히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12번 3봉도 인기마로 팔리지만 자, 요거는 깜빡이로 공략할 만한 배당 가치는 없어요. 자, 그래서 9번마 천지스톰을 놓고 자, 후차권에서 지금 팔리는 마필 2번 9만석, 4번 마이티잼, 11번 3봉. 자, 이 세 마필은 강민의 승부 막권이 아닙니다. 승부 막권이 없어요. 그래서 9번마 천지스톰을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후차권에서는 이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입니다. 아마 여기서 강민이 한 방으로 때릴 마필이 인기도에서 한 10위권 되는 말이에요. 10위권. 인기 10위 되는 말을 거의 뭐 한 방으로 때려 조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배당으로 좀 받쳐둘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9번마 천지스톰을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 붙이는데 후차권에서 저배당 아니에요.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 아닙니다. 중배당을 기본 막권, 중고배당을 기본 승부 막권으로 한번 강하게 제대로 한 방을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월 11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구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1호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온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2번마 검령, 4번마 장산시티, 6번마 포다르고스, 7번마 금화발리오스 뭐 이런 마필들 팔려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초반에 선행을 노릴 마필, 선두권 전개를 던질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1번마 호루라기, 2번마 검령, 또 5번마 노던호재라든가 6번마 포다르고스라든가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인데 선두권 전개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6번마 포다르고스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대가리 놓고 12.5배를 적중을 했고 또 12월 4일 날도 8.3배를 적중을 했어요. 하지만 11월 26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제가 시원하게 꺾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와장창 고배당이 터졌는데 고배당에 빌미를 제공했던 마필입니다. 이 포다르고스의 특징이라는 게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돼요. 그리고 단순한 선행만 아닙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지 못하면 이게 기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다르고스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인정 못하죠. 초반 스피드는요. 1번마 호루라기가 1번 게이트에서는 여기선 뭐 죽으나 사나 주구장창 밀고 나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1일 경주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밀고 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2번마 검령이라는 마필도 거리적성이 넉넉하지 못하고요. 원래는 이게 선행마죠. 최근에 쫓아가면서 계속 끝걸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만 거리적성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7월 10일 경주에서는 1300에서 깨구락지 되고 9월 25일 날 안 팔리니까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바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인기마로 공략할 수는
인기마를 공략하기는 조심스러운 사이즈라는 겁니다. 문성이라서 지금 팔리는 조건이라는 거죠. 5번마 노던호재라는 마필도 제가 11월 19일 경주에서 과감하게 이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야 돼요. 이 쫓아가는 전기로서는 뭔가 좀 한계가 있어요. 10월 2일 경주처럼 그렇게 대하시발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몰면 초반 스피드는 출전 마필 중에 가장 빠른 마필이 5번마 노던호재다라고 평가가 되죠.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한 상황에서 6번마 포다로고스 순군전에 깜빡이로 팔린다. 1400 경주거리. 못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4번마 장산시티가 그나마 최근 복귀는 좋습니다. 직전에 순군전이었는데 이철경 기수가 말을 잘 못 탔죠. 외곽에서 좀 무리하게 전개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 4번마 장산시티는 뭐 칼슨이로 완전히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승부 의지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강민이 놓고 가는 충마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2마리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마리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나머지 한 마리를 주력 승부로 가져갈 생각인데 전개 상황의 변수가 많은 경주입니다. 강민이 노리는 마필이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마리를 제가 오픈해 드립니다. 한 마리를 오픈해 드리는데 이 3번마 미러클캣이라는 마필은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장산시티와 같이 뛰어서 장산시티에게 졌어요. 근데 장산시티는 좀 이렇게 외곽에서 무리한 여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그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근데 같이 뛰었던 이 미라클캣은 착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장산시티와 거의 뭐 한 마시 반? 뭐 이렇게 착차가 없이 그렇게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거의 뭐 두 마신 정도 그렇게 뭉쳐 들어왔던 그런 내용인데 진로가 여러 번 막혔죠. 그래서 진로만 막히지 않는 그런 전개가 됐다면 미러클캣이 장산시티도 이길 수가 있었겠다라고 복귀가 됩니다. 이미 뭐 장산시티는 상승세를 타는 전력이고 미러클캣은 지금 이제 38번 뛴 동안에 바닥을 쓸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0월 16일 경주에 뛰었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경주에 그 편성 자체가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 미러클캣도 강민이 여기서 고배당을 째려보는데요. 자, 여기서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충마가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그거 놓고 갑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 선두권의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터지면 대박으로 터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철저하게 저배당 경주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 승부 막건을 강하게 노리고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경마 UCC 방송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